역대급 금광 발견. 아마 어저늘 이 뉴스 보시고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. 겨우 마음 먹고 금을 좀 사뒀거나 안전 자산이라고 믿고 있던 분들은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스치셨겠죠. 아, 또 내가 고점에 물린 건가? 이제 금도 흔해지면 내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지? 사실 우리가 진짜 무서운 건 금값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.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가 카드값, 대출이자로 퍼가요 당하고 순식간에 증발해버릴 때 느끼는 그 허탈함. 마트에서 계란 한 판 집을 때 가격표 보고 나도 모르게 손이 멈칫하게 되는 그 찝찝한 감각.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. 지금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고 가만히 있으면 내 돈이 녹아내릴 거라는 걸요. 오늘 영상은 무조건 이걸 사세요 라는 뻔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. 뉴스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짜 숫자의 의미를 뜯어보고 왜 전 세계의 돈들이 이동하는지 그 흐름을 냉정하게 관찰할 겁니다.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금광 뉴스 따위는 소음일 뿐입니다. 오히려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대한 파도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돈 버는 경제학입니다.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팩트체크부터 해보죠. 초대형 금광 발견. 말만 들으면 내일부터 금이 돌멩이처럼 굴러다닐 것 같습니다. 하지만 계산기를 두드려보면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. 인류가 역사상 캐낸 금의 총량은 약 20만 톤 정도로 추정됩니다. 올림픽 수영장 4개를 꽉 채우는 정도의 양이죠. 이번에 발견된 금광이 정말 역대급이라고 쳐서 1000톤이라고 가정해 봅시다. 이건 전체 양의 0.5%에 불과합니다. 시장에 영향은 주겠지만 금의 희소성을 파괴할 만큼의 쇼크는 아니라는 게 팩트입니다.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. 우리가 금광 뉴스에 한눈 파는 사이 훨씬 더 무시무시한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게 있습니다. 바로 여러분 지갑 속에 있는 종이돈입니다. 금은 땅을 파고 돌을 깨고 정제해야 겨우 0.5% 늘어납니다. 하지만 달러는 어떤가요? 미국 연준 의장이 컴퓨터 앞에서 엔터키 한 번 누르면 끝입니다. 팬데믹 이후 풀린 돈의 양은 수조 달러 단위입니다. 그래프 기울기를 한번 보세요. 이건 등산로가 아니라 절벽입니다. 쉽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. 금광 발견이 욕조에 물 한 바가지 붓는 거라면 양적 완화는 쓰나미가 오는 겁니다. 물 한 바가지 부었다고 욕조 물이 넘치진 않지만 쓰나미가 오면 집이 떠내려가죠. 즉, 우리가 걱정해야 할 건 금이 흔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쓰레기가 되는 속도입니다. 역사는 반복되지는 않지만 운율을 맞춘다는 말이 있죠. 잠시 시간을 돌려 16세기 스페인으로 가보겠습니다. 당시 스페인은 남미에서 어마어마한 은광을 발견했습니다. 지금의 금광 발견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죠. 유럽 전체 은 보유량을 3배나 늘려버릴 양이었습니다. 그 결과가 뭐였을까요? 스페인이 부자 나라가 됐을까요? 아니요. 코인플레이션이 왔습니다. 돈이 너무 많아지니 물건값이 미친 듯이 폭등했고 제조업은 붕괴했습니다. 결국 제국은 몰락의 길을 걸었죠.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무제한 돈 풀기와 놀랍도록 닮아 있지 않나요? 자, 그럼 이 시점에서 자연스러운 질문이 생깁니다.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알겠는데 그럼 내 돈 어디다 둬야 해? 금도 100% 안전한 건 아니라면 내 안에 있긴 한가? 여기서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을 떠올리실 겁니다. 디지털 금이라며? 수량이 정해져 있다며? 하지만 지금 차트를 보면 파란불이 켜져 있고 변동성은 여전히 롤러코스터입니다.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도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하루아침에 20%가 빠지는데 어떻게 믿고 돈을 넣나 싶었죠. 그런데 투자자들의 관점이 바뀌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. 바로 절대적 희소성입니다. 금은 가격이 오르면 곡괭이 들고 더 팔어 갑니다. 하지만 비트코인은 수학적으로 2,100만 개가 딱 정해져 있죠. 가격이 10억, 100억이 되어도 하나님이 와도 더 못 만듭니다. 이게 당장 돈을 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. 위험합니다. 하지만 돈 복사 시대에
수량이 고정된 자산으로 돈이 이동하는 건 팩트입니다. 나는 코인 같은 거 죽어도 싫다. 그런 분들을 위해 전 세계 부자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인플레이션 방공호, 바로 미국 빅테크입니다. 돈이 풀려서 물가가 오를 때 오히려 웃으면서 가격표를 바꿔 달 수 있는 깡패 같은 기업들. 혹시 마트에서 장 보거나 배달 앱 켰을 때 가격 오른 거 보고 욕하면서도 결국 결제 버튼 누른 적 있으시죠? 바로 그 지점에 힌트가 있습니다. 애플,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애들은 물가가 올라도 그 가격을 우리한테 고스란히 떠넘길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거든요. 아이폰이 200만 원이 돼도 갑자기 다른 폰 쓸 수 있나요? 유튜브 가격 올린다고 안 보고 살 수 있나요? 이게 무서운 겁니다.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도 이 기업들은 끄떡없습니다. 오히려 돈이 많이 풀리면 사람들 지갑이 열리니까 매출은 더 늘어납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. 미국 빅테크에 투자하는 건 단순한 주식 매수가 아니라 내 주머니를 털어가는 그 시스템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. 어차피 나갈 돈이라면 배당으로라도 찾아와야죠. 자,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.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지만 누구나 가질 순 없는 애증의 대상. 바로 서울의 노른자 땅, 부동산입니다. 집값이 미쳐 날뛰는데 무슨 부동산 이야기를 하냐 하고 화내실 수도 있습니다. 저도 앱 켜서 가격 볼 때마다 허수습만 나옵니다. 이 생망 소리가 절로 나오죠. 하지만 감정을 걷어내고 냉정하게 희소성만 봅시다. 달러는 연준 의장이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습니다. 근데 강남 땅은요? 연준 의장 할아버지가 와도 단 한 평도 더 못 늘립니다. 사람들은 돈이 풀릴수록 절대 늘어날 수 없는 유한한 자산에 집착합니다. 경제가 위기일수록 지방의 넓은 땅보다 서울의 좁은 땅을 원하게 되죠. 이건 투기가 아니라 본능적인 방어 기제입니다. 여기까지 들으시면 한숨부터 나오실 겁니다. 좋은 거 누가 모르냐? 돈이 없으니까 못 사지! 월급 300인 내가 어쩌라고? 맞습니다. 저도 그랬거든요. 종잣돈 1억을 모으세요. 아니 1억이 있으면 내가 이 영상을 왜 보겠습니까? 그래서 돈 없는 우리도 당장 파도에 올라타는 방법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. 돈 없다는 건 이제 핑계입니다. 첫째, 미국 주식 소수점 투자가 있습니다. 일주에 100만 원이라도 우리에겐 1000원이 있잖아요. 요즘은 0.00001주 단위로 팝니다. 커피 한 잔 값으로 세계 1등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내 돈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. 이것만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. 둘째, 강남 빌딩주 되는 법. 리츠 어이츠입니다. 이것도 10,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.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빌딩 사고 월세를 나눠 갖는 겁니다. 내가 직접 건물을 못 사도 건물주처럼 따박따박 배당금을 받을 수는 있는 거죠. 부동산 오르는 게 배 아프다면 욕만 하지 마시고 단돈만 원이라도 발을 걸치세요. 그래야 벼락거지를 면합니다. 근데 진짜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. 막상 사고 나면 병에 걸리거든요. 바로 5분 대기조 증후군. 5분마다 앱 켜서 확인하고 밥 먹다가 또 보고 바람불이 딱 3%만 찍혀도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. 내가 꼭지 잡았구나. 결국 공포를 못 이기고 손절치면 다음날 폭등하죠. 그때 이불킥 하는 그 기분, 형님들은 안 느끼셨으면 합니다. 그래서 절대 안 털리는 법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. 첫째, 가격 말고 수량을 보세요. 얼마 벌었냐에 집착하지 마세요. 부자들은 몇 개 모았냐를 봅니다. 이걸 우표 수집이라 생각하세요. 가격이 떨어지면 바겐 세일링 하고 더 죽는 겁니다. 나 지난달보다 1.1개 늘었네. 이 수집가 마인드면 폭락장도 두렵지 않습니다. 둘째, 자동이체 걸고 앱 지우기. 이게 제일 확실합니다. 우리 의지력을 믿지 마세요. 월급날 다음 날로 딱 자동 매수 걸어두세요. 그리고 잊고 살다가 1년, 3년 뒤에 열어봤을 때 그때 찍힌 수익률이 진짜 형님들 돈이 되는 겁니다. 자, 결론입니다. 세상은 계속 시끄러울 겁니다. 내일은 또 경제 망한다고 우리를 흔들어 대겠죠. 그럴 때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. 존기도는 계속 풀린다. 좋은 자산은 결국 우상향한다. 이 큰 흐름만 믿으세요.
오늘의 숙제 딱 하나 냅니다. 지금 캘린더 여시고 1년 뒤 오늘 알람 맞추세요. 제목은 쫄지 않고 버틴 나. 아마 그때 형님의 미소가 최고의 선물이 될 겁니다. 돈 버는 경제학 동영이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